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탐구생활 미탐TV입니다. 오늘은 12월의 배당주 포트폴리오 만들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올해가 다 끝나가는데요. 이번 12월 달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산타 랠리와 함께 여러분들의 자산도 크게 늘어나는 12월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12월의 배당주 첫 번째 배당 공격수로 선정한 기업은요. 골드만삭스 BDC입니다. 골드만삭스하고는 다른 회사고요. 골드만삭스의 자회사이긴 하죠. 근데 골드만삭스와는 별개의 이제 회사고, 뒤에 BDC 이렇게 붙어 있고, 티커로는 골드만삭스의 GSBD 이렇게 티커는 4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BDC라고 붙어 있듯이 사업개발 전문 회사인데요. 미국의 중견기업의 대출을 전문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대출에 대한 수익, 그러니까 이자가 되겠죠. 그 이자를 가지고 돈을 벌고 그 이자의 수입의 대부분을 그냥 배당하는 사업개발 전문회사 같은 경우에는 수익의 90% 이상을 배당을 하면 법인세가 면제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기업들은 이익의 대부분을 배당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사업 모델이랑 그 다음에 기본적인 배당의 정책들, 전략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당 공격수는 공격적인 투자자한테 좀 적합한 유형인데요. 시가 배당률이 8% 이상. 그래서 시가 배당률이 무조건 높은 기업을 좀 찾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들은 이제 주가 상승은 별로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배당을 받아서 배당을 재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에 투자하시면서 주가가 왜 안 오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는 당연히 안 오르고요. 시가 배당률이 높은 대신에 안정적으로 그 배당률을 받아서 재투자를 통해서 시가 배당률 플러스 재투자에서 나오는 복리 수익률로 복리로 이렇게 자산을 늘려가는 전략을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기업들은 간혹 이제 짧게는 아니지만 1년에 한 번 또는 2, 3년에 한 번씩 주가 급락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급락기는 평균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시가 배당률이 한 8, 9%에서 이런 위험한 시기, 그러니까 주가가 급락했던 시기에는 시가 배당률이 15%, 20%까지 급등하게 되거든요. 이럴 때 겁내하지 마시고 그럴 때 많이 사시면 시가 배당률을 그러니까 크게 높일 수 있고, 또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 시가 배당률이 떨어지면 주가 상승을 통해서 차익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배당 공격수는 그런 메리트를 가지고 전략을 짜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 회사는 이제 아무래도 돈을 빌려주는 회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자산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위험한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보면 골드만삭스 BDC라는 회사는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의 약 95% 정도를 대출 회수 위험이 낮은 이제 요 내부 등급을 보시면 2등급 이상의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대출 회수에 거의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리스크가 있는 부분들이 전체 자산의 5%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안정적으로 자산 포트폴리오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상품, 그러니까 이제 이 대출이 나가는 이 상품의 금리가,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금리 자체가 대부분이 98% 가까이가 변동금리로 돼 있어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 대출 금리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금리 상승기에 또 수익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저 배당 공격수로 또 한번 말씀드린 RS 캐피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업 모델이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죠. 중견 기업들에 대출해주고 그 금리를 받고 변동금리 구조로 돼 있고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자산 포트폴리오에 돈을 빌려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배당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3가지를 체크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그 회사의 장기적인 배당 정책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당 정책을 좀 확인해 보면 골드만 BDC의 10년 동안을 보시면 이게 이제 2015년도부터의 이제 2015년도에 상장이 됐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시가 배당률이 낮을 때는 7%, 높을 때는 9.8% 이 정도 됐고 평균적으로는 한 8%대의 높은 시가 배당률을 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주당 배당금은 보시면 2015년도 상장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다 1.8달러예요. 그러니까 늘어나지 않았죠. 그래서 1.8달러, 1.8달러, 1.8달러 쭉 가는데 시가 배당률이 위에 이제 이렇게 바뀌는 이유는 뭐냐면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시가 배당률이 높아지면 사는 게 좋고 시가 배당률이 낮아지면 안 사거나 팔거나 또는 배당만 받거나 이런 형태들의 좋은 전략입니다. 그리고 배당주 투자 매력도를 보시면 저희가 산정한 5점 만점에 4.5점으로 배당주 투자로서도 상당히
매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가가 한 19달러 이하니까 18달러 정도 수준이니까 얼마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주든 뭐 10주든 사보기에는 뭐 크게 어렵지 않다. 그래서 한번 이런 배당주들을 한번 투자를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회사의 장기 배당적인 정책을 또 계속해서 알아보면 여기 이제 배당의 이제 주기라든지 언제 배당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내가 언제 살지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여기 보시면 프리퀀시에 보면 쿼럴리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분기마다 배당하잖아요. 그래서 분기마다 배당을 하고요. 배당 락 기준으로 X라고 돼 있잖아요. X 디비던드 데이트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배당 락이거든요. 그래서 요 날 전까지는 주식을 보유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기업이 12월 30일로 예상이 됐잖아요. 그러면 12월 29일까지는 주주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점날 한 이틀 전 정도는 매수하셔야 되니까 크리스마스 전날이나 이브날에 이렇게 사시면 이 기업은 이제 첫 번째 아마 배당을 내년도 여기 배당 지급 예정이 1월 27일이잖아요. 1월 27일 날 첫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12월에 배당주로 관심 있는 분은 요 12월 29일 전에 주주가 되셔야 되고 크리스마스 전쯤에 사시면 내년도 1월 27일 날 배당을 시가 배당률이 약 9% 정도 되는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 배당금이 이제 2021년도 같은 이렇게 아더라고 써 있는데 이게 이제 특별 배당금이거든요. 그전에는 계속 없었어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이제 돈을 좀 더 잘 벌어서 그런지 특별 배당금을 조금 했습니다. 근데 특별 배당금 금액 3번을 합치더라도 0.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분기에 배당하는 금액의 30%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전체 배당금에 큰 영향을 주진 않지만 어쨌든 뭐 갑자기 보너스로 주는 거니까 좋은 기업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 배당의 정책을 확인했고 배당이 원천이 되는 배당을 계속 주려고 하면 회사가 매출, 이익 뭐 이런 게 꾸준히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 데이터를 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매출액이 2015년부터 이렇게 하고 특별히 요 2020년, 21년도에 이 매출액 성장률이 상당히 높죠.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영업이익도 같이 늘고 순이익도 같이 늘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이렇게 크게 늘지 않다 보니까 배당금을 계속해서 뭐 동일한 금액에 1.8달러 이렇게 지급을 했지만 이제 2021년도에부터 지금 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2022년, 23년 가면 배당금을 증액할 가능성도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기업이 왜 그동안은 잘 늘지 않다가 최근에 2020년, 21년도에 이익이 많이 나고 매출이 많이 늘어날까?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자, 일단 이제 2021년도 3분기까지 실적 발표가 끝났어요. 그래서 연한산이라고 하는 거는 4분기 합산, 최근 4분기 합산인데요. 그래서 2021년도 3분기, 그 다음에 2분기, 1분기, 그리고 작년 4분기까지 4분기를 합산한 연간 값으로 만든 거예요. 매출액이 3.4억 달러,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160%가 늘었어요. 영업이익도 2.9억 달러로 160%. 엄청나게 늘었죠. 근데 아직 배당은 그 정도 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또 한번 이제 보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주당 배당금이니까 주식수가 늘어나면 배당금을 늘리려도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익 자체가 좀 더 많이 늘고 있어서 그 부분은 배당 증액 가능성도 좀 기대해 볼 만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업은 아까 뭐 하는 기업이라고 그랬죠? 네, 돈을 빌려주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돈을 더 많이 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돈을 더 많이 빌려줘야 이자를 더 많이 벌기 때문에 매출 이익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돈을 많이 빌려주려고 하면 이 회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을 많이 조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조달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차입. 그러니까 본인들이 채권을 발행하든 다른 금융기관에서 싸게 빌려오는 것, 차입하는 것. 두 번째는 그냥 주주들한테 더 받는 것. 이게 증자라고 하는 건데요. 자본금을 늘려서 더 투자하는 것. 그래서 실제로 여기 재무상태표를 보면 2020년도 4분기 기준의 투자자산, 그러니까 투자자산이라는 게 바로 이게 대출을 나가는 자산을 말하는 거예요. 32.4억 달러였는데 전분기 대비해서 약 2배가 늘었어요. 당연히 대출해주는 투자자산이 2배가 늘었으니까 이자율이 똑같으면 수입도 2배가 늘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이자율까지 오르면 수입이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대출자산이 2배 가까이 늘어났기 때문에 2021년도, 2022년도 역시 마찬가지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매출액 정도 수준은 충분히 다 달성할 수 있을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대출을 2배 이상 많이 해주고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21년도 3분기 기준으로 보면 투자 자산이 약 31억 달러로 그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2019년도 요때보다는 매출액이나 이런 것들이 한 2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는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이제 마지막 배당 투자 전략을 짜는 건데요. 자, 배당 투자 전략은 이제 요 내가 지금 위치한 시점에서 사면 정말 좋은 시점에 시가 배당률과 주가 수준인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배당에 대한 주요 데이터를 정리해보고 실제로 투자 전략을 짜보는 거예요. 배당과 관련된 주요 데이터를 정리해드리면 이 회사 아까 5년밖에 데이터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상장한 지. 그래서 5년간 주당 배당금 성장률은 0%. 아까 똑같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5년간 주가 상승률은 0.07%. 그러니까 뭐냐면 주가가 거의 안 움직였다는 거예요. 5년 동안 위아래로 조금 올렸다 조금 떨어졌다. 그래서 이런 기업을 사고 주가가 왜 안 오를까 이런 질문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그냥 높은 시가 배당률로 그 배당을 받아서 재투자 통해서 수익률을 더 올리는 그런 구조를 짜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연간 배당금으로는 이제 특별 배당금 포함해서 이제 1.95달러가 올해 이제 예상이 됐고, 배당금 주기는 3691 분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어떻게 짤 거냐? 내년도 배당금이 예상 배당금 1.8달러로 잡았습니다. 특별 배당금이 없다고 쳤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이익이 더 많이 늘어나겠지만 배당도 아직 직행하지 않았다고 가장 보수적으로 가정한 거예요. 그랬을 때 현재가가 18.9달러, 요거는 21년도 11월 15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18.92달러고, 그래서 18.92달러의 이 회사 주식을 사면 내년도에 1.8달러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가지를 계산해 보면 예상 배당률이 9.5%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연간으로 5년 동안 봤을 때 최고 연간으로 보면 배당 수익률 9.8%, 평균이 8.4%거든요. 지금 9.5% 정도 나온다는 거는 시가 배당률로는 가장 좋은 구간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주가가 가장 배당률로는 싼 구간에 들어갔다. 더 떨어지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더 떨어진 배당률이 더 높아지겠지만 상당히 제한적일 거예요. 그 하락폭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왜냐하면 떨어지면 시가 배당률이 10%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투자 메리트가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매수 수요가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일시적으로 2020년도에 보면 시가 배당률이 거의 15% 가까이 올라간 적이 있어요. 여기 베스트 바이, 여기 선글라스 맨이 여기 딱 웃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때는 왜 그랬냐면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급락한 거예요. 주가가 20달러 중반에서, 여기 보시면 20달러 중반에서 약 12달러, 13달러까지 반토막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시가 배당이 급등하는 거예요. 아까 배당 공격수의 특징을 말씀드렸지만 이런 주가 급락한 시기에 시가 배당이 급등하면 이때 주식을 많이 늘려놓으시면 나중에 이 배당률이 평균으로 돌아갈 때 이 주가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12달러에서 20달러까지 올라가거나 하면 적게는 5, 60% 주가 상승률이 나오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이 왜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배당 수익률이, 그러니까 시가 배당률이라고 하는 게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이때는 팔 수도 있는 거죠. 언제 많이 사냐? 이때 많이 사서 시가 배당률이 제일 높을 때 사셔서 평균 배당률 갖까지 올 때는 좀 팔고 나머지 주식만 가지고 평균 또 배당을 받으시다가 또 이런 형태의 위기가 오면 그때 또 배당을 많이 늘리고, 이런 형태들이 배당 공격수를 보실 때 좋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코로나 때 위기 때 배당 수익률 14%를 제외하고 나면 현재 배당 수익률은 9.5%로 가장 높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배당 공격수 종목으로도 충분히 메리트가 좀 있어 보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 자산 이런 것들이 좀 늘고 있어서 그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배당주 포트폴리오를 짜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